안녕하세요, 선예입니다. 좋은 집은 좋은 시공 이전에 좋은 설계 도면에서 판가름 난다고 하죠. 하지만 이 설계 도면이 건축사 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건축주 입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 컨텐츠는 내 집을 짓고 싶은 예비 건축주님들, 그리고 지금 설계 미팅을 진행 중이신 건축주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막연한 내 생각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지 시공할 때 문제가 없는지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종합건축사 사무소 도화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박준영입니다. 도화건축에서 박준영 건축사님과 함께 같이 운영하고 있는 백안 소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 두 분은 뭐 설계도 진행하시지만 건축도 직접 해보셨고 시공도 경험을 해보셨다고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좀 건축주 마음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. 그럼 지금 설계를 앞둔 건축주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은 건축주분이 오면 나는 이런 땅이 있고요. 한 50평 정도 원해요.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잖아요. 근데 건축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 꼭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세요? 처음에 상담을 하실 때 땅에 대한 정보와 건축 규모, 용도 같은 거는 너무 기본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 건물을 사용하는 목적, 임대인지 실사용인지 또 복합적으로 부분적으로 내가 사용하되 어떤 부분 어떤 용도를 쓰고 싶다는 것들이 건물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. 네. 실제 그 건물을 사용하시는 건축주님들이시라면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실로 이런 말이 있거든요. 건축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.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.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같은 건물이라고 해도 나의 삶과 패턴에 따라서 공간의 중요성이라든지 특성이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잠을 자는지까지 이 공간을 어떻게 쓸지 그리고 누가 함께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많이 놀러 온다든지 지금 뿐만 아니라 5년 뒤, 10년 뒤까지 사용하실 생각이라면 어떤 식으로 부모님과 살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해 돌아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단순히 방 3개, 4개 만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먼 미래까지 좀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건물의 용도라는 게 자체가 방 3개, 4개를 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설계를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뭐 법규적인 부분들까지 체크를 했었을 때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를 드리는 거고, 그걸 보셨을 때 건축주분께서 받아들였다고 가정하면 내가 생각했던 공간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라고 또 되돌아가는 과정이 반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 방향이라든지 공간의 규모 그리고 용도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이 좀 상세하게 체크가 된다고 하시면은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기간 그리고 건물이 완성되기 위해서 소요된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 기간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로 건축주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히려 시간 낭비가 덜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일반 건축주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, 나의 삶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. 나는 여기는 모던했으면 좋겠고 여기는 따뜻했으면 좋겠어.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말할 것 같거든요. 그럴 때 이제 가장 좋은 전달 방법은 레퍼런스, 그러니까 참고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오시는 건데요. 저희가 예전과 다르게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가 굉장히 많고 실제 이제 공중파에서 방송되는 것들 중에서도 건축에 대한 어떤 영상이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. 거기서도 사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책이나 실생활에서도 접할 수 있는 우리 방법이 많거든요. 음식처럼 건축의 어떤 부분들도 기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게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좋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럼 두 분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런 건축주랑 일했을 때 진짜 좋은 결과가 나왔다.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? 이게 의외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걱정이 많은 건축주분이 좋은 집을 짓는 것 같아요. 근데 걱정이 많으면은 너무 많이 시달리실 것 같아요. 왜냐면 걱정이 많으면 질문도 엄청 많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거 건축사님이 제안해 주신 거 그대로 갈게요. 그냥 쿨하게 하는 건축주분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알아서 해주세요가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. 걱정이 많다는 거는
그만큼 집에 대한 생각과 관심도가 많다고 아.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저는 이런 게 좀 걱정이고요. 이런 게 뭐 하고요. 이런 게 명확하게 이제 또 질문이 많다는 거는 고민이 많은 거잖아요. 그러면은 선호도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니까 질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질문에 답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만큼 도면의 디테일이 채워지는 것 같고요. 오히려 본인의 취향이나 방향성이 명확할 때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부분에서 완공됐을 때 만족감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.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눈 걸 테니까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도면을 그리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건축지 입장에선 이게 3m인지 5m인지 물론 도면에 써있긴 하지만 감이 안 오거든요. 이럴 땐 어떻게 하시나요?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배울 때 내 생활에 있는 사물이나 내 삶의 어떤 공간을 척도로 해가지고 감을 잃기라는 그런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저희 사무실에 이 회의실 공간을 기준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. 뭐 예를 들면 지금 상담하시는 이 공간에 이쪽 폭이 3m다. 그러면 이거 안방이 뭐 몇 미터인데 이거보다는 적습니다. 비슷합니다.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지금 저희 발 밑에 있는 타일이 60 x 60이니까 60cm가 요만큼입니다. 그러니까 그 실제 공간 안에 들어가서 체감을 하면은 더 잘 와닿긴 하겠네요. 네. 네네,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뭐 전체적인 이미지에 대한 것들은 3D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긴 합니다.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거의 모든 사무실들이 그렇게 활용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3D로 했었을 때는 사면을 다 돌아가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건축주 입장에서 상당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 2D 도면과 3D 이미지를 봤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구나. 추후에 내 건물이 들어섰었을 때 이렇게 보이겠구나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큰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건축주분들하고 협의할 때도 컴퓨터 화면 자체에서 부분적으로 바로바로 수정을 해서 자재의 느낌을 바꿨을 때는 이런 느낌이 됩니다 라고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설계를 좀 완성해 나가다 보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설계도를 좀 작성할 수 있는 협의 과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사실 공사가 시작되면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제일 큰 고민이잖아요. 예산이. 하고 싶은 건 이만큼 있는데 돈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협의도 진행하고 좀 맞춰 나가시는지. 공사비가 말씀하신 대로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하거든요. 근데 저희도 건축주분과의 협의 과정에서 100% 정확한 금액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어요. 근데 건축주분들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좀 알기 원하시는 경우가 그죠. 많거든요.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평당 공사비, 최근에 지어진 유사 규모라든지 용도에 맞춰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가 될 것 같아 라고 제시는 해드리되 이거는 기준선이지 이거보다 플러스 될 가능성이 클 거다. 그건 충분히 감안하셔야 된다. 그랬을 때 나중에 가서 공사비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크게 나왔어요. 이런 게 좀 덜 할 수도 있고 공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한 방향을 저희가 또 중간중간 협의를 진행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분이 최초로 원하셨던 공간의 규모는 최대한 지켜드리는 거고 그 규모 안에서 공사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은 뭐 구조를 변경한다라든지 실질적으로 아니면은 자재를 어느 선까지는 좀 노출도가 큰 부분은 조금 디자인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노출도가 적은 부분은 조금 저렴한 자재나 이런 것들로 해서 공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면서 좀 조율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들어보니까 규모나 사이즈를 좀 더 중점적으로 두시는 것 같네요. 네, 맞아요. 이게 왜냐면 최초의 협의 단계에서 중요하게 했던 거는 건축주가 생활하고자 하는 패턴 그리고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는 건데 그 공간을 줄여버리면서 간다라는 거는 그 건축주가 생각하셨던 이제 내가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규모가 작아진다고 했었을 때는 상당히 방향성이 안 맞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공간을 최대한 유지를 하고 그 공간을 구현해낼 수 있는 방향에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뭐 자재 변경이라든지 구조 변경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. 그분이 원하는 공간의 규모라든지 분위기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을 드리고 그거 외적으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을 드리면서 공사비를 좀 절충할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100% 만족할 수 있는 공사비가 나온 건 아니고요. 하시다 보면 욕심들이 많이 생기기 그죠.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사비는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. 내가 생활할 공간이니까 사이즈는 최대한 지켜드리고 그 네. 외의 것들을 좀 조율한다는 거잖아요. 네네, 맞습니다. 욕심을 최대한 내려놓고 네. 현실적으로 좀 우선순위를 세워보자 네네, 이런 맞습니다. 말씀인 걸로 예, 이해하겠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런데
건축주가 공사비를 걱정한다면 그 다음으로 걱정하는 건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란 말이죠. 네네.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면은 뭐 자재가 바뀌기도 하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네. 되면은 시간도 늘어나고 공사비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설계 단계에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뭐 관공서 건물이라 가정을 하면 관공서 건물들은 처음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스펙이라든지 자재 종류까지 다 픽스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그래야지 예산의 범위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. 근데 민간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. 비슷한 느낌의 이제 자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 사전에 좀 협의할 수 있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시공사에서 거래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정보를 좀 미리 좀 받아가지고 그 업체에서 받아낼 수 있는 자재 단가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걸 좀 체크를 해가지고 추후에 변동될 수 있는 자재의 물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게 조금 더 제일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. 근데 공사 과정에서 변동이 안 될 수는 없어요. 이게 하시다 보면. 왜냐면은 처음에는 이런 자재가 마음에 들었는데 내가 1월 달에 설계를 했는데 예를 들면 6개월, 7개월 뒤에 공사 시작한다 가정을 하면 그때 가서는 또 새로운 자재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쵸. 그거 이외에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자재 스펙이라든지 사양을 좀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는다라고 하면 추후에 변동되더라도 시공사 그리고 발주처인 건축주 상호 간에서도 단가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에 과감히 될 수 있는 공사비 부분 충분히 좀 반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시공사가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어서 변경을 해야 된다 하는 네. 경우가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건축주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른단 말이죠.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게 뭐 설계 의도 구현이라는 업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시공법에 대한 검토, 그리고 뭐 자재에 대한 검수, 변동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. 근데 시공사 측에서 이거는 꼭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공사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있기는 할 텐데 만약에 그게 설계에서 의도했던 방향과 다르게 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좀 정확하게 의견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. 그게 아니라 설계했던 방향에서 이렇게 공사했었을 때 조금 더 수월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거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설계사와 시공사 간의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적합하다 판단이 들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건축주한테 딱 제시를 해서 이게 좀 더 건축주 입장에서 봤었을 때 공사 기간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뭐 디자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변동되는 게 무리가 없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좀 조율을 해간다라고 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를 두고서 이제 건축주인 제가 이해하기 좀 쉽게 하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시공사와 건축주만 단순하게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 그 과정에 참여를 했었을 때 훨씬 더 상호 간에 조금 협력적인 관계가 돼서 완성도 있는 건물 그리고 내실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보면 건축주에게는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. 두 분은 설계를 하고 계시지만 네. 또 직접 건축주가 되어서 집도 지어보셨고 또 시공도 옆에서 좀 직접 참여해보셨다고 들었어요. 네. 입장을 바꿔서 경험을 해보니까 어떠셨나요? 저희가 설계를 한 10년 정도 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뭐 현장에 나와보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진짜 내가 건축주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이제 비로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에는 사실 공간적인 것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. 탁 트인 거실이라든지 주방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동선은 어떻고 사실 그런 굉장히 설계적인 부분만 많이 생각을 했었던 건데 실제로 저희가 직접 이제 그렇게 돼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. 뭐 예를 들면 비가 오면 걱정이 되고 비가 잘까 이런 건가요? 혹시라도 그런 여러 가지 햇빛이라든지 뭐 건물의 노후화되는 부분이라든지 건물의 유지 보수 쪽도 많이 신경이 쓰이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뭐 콘센트라든지 뭐 스위치라든지 사실 전기 설계나 통신기 설계에서 했었던 부분들까지도 저희 건축 설계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또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피부로 와닿더라고요. 살아보기 전까지는 몰랐던 디테일들을 체감을 하신 거네요. 네, 사실 그 전엔 아파트에서 살았었거든요. 실제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거기 사무실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이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거라는 후회가 좀 열심히 설계를 했는데도 그런 후회가 남는 거더라고요, 이게. 어떤 후회가 있으시던가요? 저희가 설계할 때는 먼 미래를 보고 설계를 안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는 이제 직원도 없었었고 둘이 사용하면 될 충분한 공간이었어요. 이 1층 사무실 같은 경우에. 그래서 둘이 사용하는데 책상 2개 놓고 이러면 되지. 이런 정도로 해서 규모를 작게 했는데 그때 사실 조금은 고민이 있었거든요. 크게 1층을 할까. 근데 이제 지금 직원이 좀 있는데 굉장히 좁은 공간이거든요, 사실.
이게 가다 이렇게 어깨가 부딪히기도 하고 옹기종기.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 좀 미안한 부분도 있어요, 사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내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멀리 보고 우리가 일을 더 하다 보면 직원이 늘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찍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럼 반대로 시공자 입장이 되었을 땐 어떠셨나요? 시공자 입장으로 해서 현장을 가봤을 때 가끔 드는 생각이 제가 그렸던 도면 수준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상대적으로. 왜냐면은 그린 사람은 그린 도면 자체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그 도면을 가지고 시공자가 받아들여서 구현해내는 과정에서 오류라는 게 좀 생길 수도 있긴 하거든요.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. 그랬을 때 그런 오류들이 생기지 않게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서 밀도 있는 뭐 상세도라는 걸 좀 그려서 제출했다면 건축주 입장도 그렇고 시공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설계도서 기준으로 충분히 잘 지어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계도면 자체가 시공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드리는 뭐 편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편지를 뭐 글자 뭐 한두 줄만 쓰고 제출할 거냐 아니면 좀 빽빽하게 해서 여러 장 작성해서 줄 거냐 이런 느낌으로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누가 봐도 이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 방법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제 완성도 있는 건물 그리고 내실이 있는 시공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기 위해서는 상세한 치수 하나하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넣어줘야지 시공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도서를 검토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바로 직관적으로 체크를 하고 시공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과정,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공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입단면 상세도라든지 아니면 일반 상세도를 조금 더 첨부를 해서 시공자가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.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저희한테 유선상으로 전화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랬을 때 도면에 몇 페이지를 어디를 보시면 그거에 대한 확대된 도면이 있으니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. 설명해도 저희 입장에서도 편하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잘 챙겨야 되는 설계자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좋은 도면이라는 게 시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또 바로 일을 들어갈 수 있는 도면인 거겠네요. 네네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공사하다 보면 시공 과정에서 꼭 설계자가 예상치 못한 그리고 시공자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생기기는 해요. 그런 변수들이 생겼을 때 이거의 책임 소재를 누구로 할 거냐 이런 생각을 예전에 많이 가지긴 했거든요. 근데 그것보다도 그 책임 소재를 따지다 보면 서로 간에 좀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하나의 건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서 이 시공자가 설계의 의도를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상호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면 건축주도 좋고 시공자도 좋고 설계자도 좋은 이제 상호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뭐 건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설계 도면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설계 도면을 잘 만드는 거는 건축사 그냥 책상에 앉아서 단순하게 만드는 게 아니구나. 다 같이 만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건축주 입장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건축주가 제일 만족하는 건물 그리고 도서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다고 봤었을 때는 건축주는 설계자와 소통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소통하는 과정에서 건축주가 시간 쓰는 부분이라든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 조금 잘 다져놓는다라고 하면 후에 가서 그런 과정이 또 되풀이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조금 더 밀실한 건물 그리고 완성되는 작품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사실 건축주분들이 이런 과정이 많이 없다 보니까 눈치를 많이 보시고 내가 이런 것까지 연락해서 물어봐도 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시는데 사실은 다 같이 하나의 마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. 오히려 저희가 감흥을 받을 때도 있어요.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눈치 보지 말고 물어보시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그 말씀이 와닿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가 감사합니다. 네.